시청자 여러분, 주말 오후 편안하게 보내시고 계신지요? 4월 15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돈봉투가 뿌려졌고 또 현역 의원만 최대 20명까지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민주당이 패닉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상임고문 해촉을 둘러싸고 김기현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1년이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들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돈봉투가 뿌려졌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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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근데 오늘 이성만은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네, 지금 관련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다. 요새는 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권 선거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의원들을 상대로 돈이 오고 갔다라는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죠. 한 대변인님, 이거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도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제 진상이랄지 이런 걸 어떻게 규명할지 예. 다각도로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압수수색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두 분 되고 예. 그 이어가지고 막 지금 우리가 들었던 녹음 파일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제 그 시점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또 이제 그 해당되는 의원들께서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총 액수가 한 9,400만 원, 네. 네. 이고 그게 뭐 10명, 적게는 10명의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그다음 무슨 뭐 조직에 있는 지역에 있는 상황실장들한테 얼마씩 이런 보도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그 본인들이 이건 완벽하게 잘못된 사실이고 전혀 예.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분들이 도왔다고 하는 이제 송영길 당시 당선됐던 송영길 대표도 지금 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공부를 갔는데 현지에서 이제 언론들 만나가지고 전혀 사실이 다르다. 본인도 여기에 등장하는 보좌관, 예. 박모 보좌관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일단 검찰 발 기사들과 해당자 의원들이나 송 전 대표가 모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가 어떤지 예.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우선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예. 이 굉장히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이제 음성 파일이나 이런 걸 네.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갖고 있었던 녹음 파일이 3만 개라고 하는데 이런 인과관계를 찾아가다 보면 검찰이 밝힌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상당히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좀 부풀리고 있다는 시각이 강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지금 미국의 도청 파문,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덮기 위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걸 터뜨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분명히 제기됐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예. 이 지금 녹취록이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녹취록의 그러면 출처가 어딜까? 그건 아마 검찰의 흘리기가 아닐까.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예. 문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녹취록이 너무 적나라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강성우 대변인이 오늘 발표를 했던데 당윤리 심판원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그냥 이렇게 이 정치적 의도라고 해서 깔아뭉갤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진상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예. 생각이 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네. 사실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의 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민주당은 먼저 반성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보 정당을 자처했고요. 서민 정당을 자처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거 이런 돈봉투 의혹에 쌓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이제부터라도 진보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예. 없어졌다 이 정도로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게다가 이 사안을 대하는 당의 지도부랄지 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랄지 이런 분들의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영길 대표는 이것을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어떻게 개인 일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이 송영길 캠프에서 돈을 건넸던 것이고 네. 그 위에 송영길 대표가 된 이후에 사무부총장이 되면서 여전히 돈을 관리하는 직을 맡으신 거거든요. 네.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총장이 되면서 당의 안살림을 다 챙겼던 분이 바로 윤관석 의원입니다. 네. 이 정도로 됐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 책임부터 시작해서 귀국해가지고 수사도 받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예. 이것을 그냥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물론 녹취록이 다 나오기 전이긴 하다마는 이것은 그냥 정부는 압수수색이 특기다 정도의 이상의 메시지는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뭐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이쯤 되면 지도부에서도 좀 책임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 그때 새누리당 사건 당시에는 고승덕 의원이 이제 박희태 상임 고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이런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3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의 물가 수준을 그러니까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을 그때가 거의 10년 훨씬 더 가까이 많은 돈이죠. 지났는데. 상당히 그때가 더 이제 그 네. 액수가 좀 높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네. 언론에 보도되는 300만 원 액수는 똑같고 네. 배달 방법도 뭐 봉투를 통해서 의원회관에 왔다는 것도 좀 비슷한 그런 예. 방식 같아요. 네. 현재까지 여긴 조사 중이지만 그때 근데 그 사안을 대하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어땠습니까? 한나라당은 그때가 물론 시간은 지나서 나왔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장직 그만두고 네. 당명을 바꿉니다.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으로 바꿔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출범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당의 일신을 쇄신합니다. 네. 그리고 부정부패 엄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죠. 예. 그때부터 당내 선거를 선관위에게 맡깁니다. 중앙선관위에 위탁 관리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엄정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은 사실은 이거는 당의 행사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전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같은 사안, 비슷한 사안이지만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 사실은 같아도 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네. 저는 정치에서 승부를 가른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는 물론 패닉 상태라는 걸 제가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너무 나이브하게 대해요.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대해버리면은 사안에 대한 중차대성을 국민들과 당이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은 이게 2021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 네. 도대체 우리가 OECD 국가 제3만 불의 그런 국가 맞는가? 우리가 정치 선진국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개인의 문제다. 예. 그때 난 잘 모르겠다. 검찰의 탄압 같아. 왜 압수수색 시기와 이 사건이 나오는 시기가 지지율과 연관돼 이게 떨어질 때 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죠. 그때 사안의 중대성을 한나라당도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하고 당쇄신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걸렸죠.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만 이 사안이 불거진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랬지만 그때도 굉장히 갑론을박했어요. 그러면서 네. 당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역사로부터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11년 전이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네.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달라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이 그런데 이제 과거의 정당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항상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해서 찻대기 정당이다, 돈 봉투 살포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부도덕한 정당으로 상당히 많은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덕적 우월성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자부하는 정당이었는데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선뜻 우리 저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시기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로 예를 들어서 진짜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돈이 건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전당대회라는 것들이 돈이 필요 없는 시기거든요. 뭐 예. 후원금도 거둘 수 있는 거고 다 알아서 이렇게 치러지기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여서 저도 상당히 뭐 상식적으로 일은 잘 안 됩니다. 아니면은 아까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도 돈 봉투가 300만 원이었고 지금도 300만 원이었고 쭉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돈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봉투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저 전당대회 시기에 제가 관여를 했다면 좀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때는 국회 이제 공보수석하고 공무원일 때라 네. 저 내용은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검찰 수사 결과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희 당에서도 지금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하려고 하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무슨 항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현 정권 들어와 가지고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또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노웅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법무장관까지 와가지고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한다고 당장이라도 체포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로 기소된 거는 석 달하고 하루가 지납니다. 예. 91일 만에 됩니다. 그때는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나 대통령실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3월 말. 이번 대장동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곽상도 무죄 났지만 그러고도 손 놓고 있었어요. 예. 근데 딱 박영수 전 특검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거기 압수수색 들어간 게 정확히 무슨 날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장동 특검 법안 3개가 법사위에 상정된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딱 예만 제가 두 가지만 드지만 앞으로 아니 이전에도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시점이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어떤 그런 보도 녹음 파일이 일제히 풀려가지고 나오고 네. 그다음 또 이정근 그 전 사무부 총장 1심 선고가 나고 예. 이런 거 볼 때는 어떤 뭐 도청 기획적인 뭐 수사다 그런 이런 의혹도 꼭 말씀이신가요? 맞다 기획 수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의혹을 제기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금 도청 의혹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앞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20%로 떨어져 네. 버렸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차 의원님 이게 내용 보면요, 형님 이왕 주는 김에 우리도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의 녹취도 있고요.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이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검찰의 시점 조정용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일단 도화선이 불이 붙은 이상 계속 이 이슈가 커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사자들이 내가 이렇지 않다 뭐 이런 여러 증거들을 네. 대면서 반발할 때 검찰이 충분히 이런 관련한 이 재반박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을까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태도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당윤리 심판원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도 사실 지금 검찰이 어떠한 카드, 어떠한 지금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그런 일종의 상당히 분노한 감정에 조금 더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당윤리 심판원에서 선제적 조사를 하지만 네. 이 지금 관련된 혐의자들 지금 이제 그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사람 민주당 관계자들이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뭐 일종의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상당히 좀 이런 정치적 책임을 묻는 액션을 먼저 취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앞서 김재섭 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전직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개인 일탈이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불러라. 내 비행기 타고 바로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리겠다는 그러한 좀 더 선제적이고 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딜레마가 있어요. 네.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같은 걸 만약에 취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당장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기소까지 됐는데 이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 뜻이냐, 그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도돌이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또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본인이 지금 이러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본인이 상당히 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뭔가 돌파구를 여는 정치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민주당 얘기니까 우리 한 대변인께 하나만 또 여쭐게요. 네. 송영길 당시 당대표와 이정근 사무부총장 지금 이제 재판까지 받아서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일방적으로 송영길 당대표에 대해서 뭐 좀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송영길 당대표 이후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이라는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송영길 전 대표와 뭐 기자할 때도 봤었고 당대표 때도 뵀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간의 관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서초에서 거기에서만 내리 선거를 한 4번 정도 치르셨더라고요. 구청장 선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거기 어쩔 때 보면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이 영남, 호남 양쪽에서 후보 구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초는 사실 정말 험지 중에 험지가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내 차례 나갔다는 거는 당시에 뭐 공천을 한다거나 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사상에 오른 무슨 뭐 청탁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부정한 돈이 와갔다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피의자만 9명이고 자금 규모만 한 9,400만 원 정도로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의혹 당사자들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돈봉투라는 특성상 사실 이렇게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검찰이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여부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최 의원님. 네. 근데 저는 뭐 녹취록이라는 명약관한 증거가 있고 또 녹취록을 쫓아가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오늘 나왔다 그래요. 네. 이성만 의원이 얘기하면서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에게 송이 있을 때 전 얘기했어. 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추론되는 녹취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녹취가 보면은 대부분 4월 말.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가 치열할 때 이제 선거가 5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한 그때 돈이 집중된 것 같아요. 지금 녹취록을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있었던 돈 액수가 뭐 9천여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때 0.56%포인트 차로 끝났는데 당시 그 홍영표 의원이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의원 다 이겼어요. 그런데 진 게 대의원하고 일반 당원에서 졌어요. 특히나 대의원들은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쭉 받는 분들이에요. 권리당원보다도 표의 단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0.56, 2%포인트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 포인트가 정말 이 돈에 의해서 왜곡됐다. 당심이 돈에 의해서 왜곡됐다면 지금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적이 달라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도 달라졌을 수도 저는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이게 불법적인 돈 봉투에도 검찰이 수사력이 집중돼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정당 구조 혹은 당심도 돈이 왜곡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있다면 이때 우리가 발본색각을 해야지. 그래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왜 우리 정당에도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지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저는 검찰이 3만 건이나 되는 녹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봐요. 다만 관련자들의 이제 현금이 전달됐다니까
관련자들이 진술을 받아내는 건데 네. 네. 뭐 증거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자신감 있는 수사, 속도감 있는 수사.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길게 끌을수록 또 이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민주당에서 제기할 수 있으니까 네.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이게 수사 진행된 걸로 보고 네. 저는 결과는 그렇게 뒤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 검찰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사안을 흘리고 네.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사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주도권을 갖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이 여론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이런 어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벌어졌다는 공분이 있고 또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명분과 여론을 업은 데다가 녹취라는 3만 건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동력, 속도 모든 것을 다 얻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정치적인 여의도에서 또 이걸 가지고 공방하지 않도록 조금 더 공명정대하게 하지만 엄정하고 좀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당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가 보자면 0.59%포인트 아주 약간의 차로 홍영표 의원이 지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돈 봉투가 아니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돈 봉투로 인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정당 구조에도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께서 글쎄요, 뭐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혐의만 지금 드러난 것이기 네, 때문에 사실이라는 사실이 가정하에. 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상당히 뭐 나름대로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 민주당 당시 그때 대표 경선에서 그때 당시에 그 제가 MBN 뉴스와이드에 네. 그때 후보였던 송영길 대표가 같이 출연해서 네.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할 정도로 네. 그때 제가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사실 그때는 소위 말해 친문 주류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문계로 비문계였는데 무게파를 자체에서 그래서 나왔었어요. 후발주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네. 제가 토론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일종의 좀 대세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네. 제가 그때 끝나고 나서 제가 득담처럼 이야기했었어요. 네. 아 잘하면 되실 것 같다. 저는 네. 뭐 그런 나름대로 하고 결과를 봤을 때 저는 나름대로 수긍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셨어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네. 친문 주도의 그런 민주당이 네. 뭔가 좀 변화와 혁신,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욕구,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반영될 수 있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좀 나름대로 읽었기 때문에 저는 당시 그러니까 선거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박빙이었는데 상당히 박빙이었지만 그걸 저는 이제 맞추신 조심스레 거네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생각이 바뀌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가정을 붙이기는 역사에서 네. 참 어렵다고 하죠. 근데 이번 사안을 보는 여튼 정치권 전반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준비된 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돈을 써서 당 대표가 됐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민주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어허. 그냥 적당히 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이든 간에 한다면 그건 엄청난 큰 문제죠. 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저는 뭐 이게 가벼이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송영길 전 대표가 와가지고 좀 진상규명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협조해야죠. 당장 귀국해야 됩니까? 본인이 문제 아닙니까? 예. 당장 와야죠.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정근
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군색하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네, 지금 관련 화면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일각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파리에서 있는데 네. 파리에서 일단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나왔어요. 뭐 개인의 일탈이었는데 그건 다 챙겨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들어와서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 내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송영길 전 대표는 상당히 과단력 있고 예. 결단력 있는 나름 큰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한다거나 본인은 이제 7월까지가 예. 파리에 있는 유학 기간인데 저는 충분히 요구한다면 그 전에라도 귀국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조사받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뭐 피하거나 그럴 정치는 아닙니다. 아니고 앞서서 좀 얘기 나와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좀 들은 부분은 설명드리는 게 당시 이제 3파전으로 예. 송영표 우원식의원까지 되게 치열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차 교수님 얘기했듯이 송영길 대표께서 전 대표가 상당히 여러 번 그전에도 한두 번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예.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능력이나 이런 게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문임에도 저렇게 1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아직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무슨 돈봉투 때문에 막판에 이긴 것처럼 0.5분가요? 네, 0.5.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많이 앞서가고 있다가 이제 친문 쪽이 많이 따라오지 않았나 당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제가 뭐 직접 그때 이재명 저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내용은 모르지만 네. 그러지는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때 경기지사였기 때문에 네. 뭐 누구 특정 후보를 돕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녹취 파일 3만 개가 저도 궁금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도 뭐 보통 하루에 100통만 써도 한 달이면 3천 개가 자동 녹음할 경우에 네. 이분이 자동 녹음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검찰도 어떤 범죄 혐의랄까 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는 한 1,000개인가 2,000개 정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 3만 개라가 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그거 들을 때마다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끼실까 봐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송영길 전 의원이 국내에 돌아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김재철 위원장님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 관심은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느냐 만약에 뭐 관여를 했다면 어디까지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또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모른다는 말씀밖에는 안 나오겠죠.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얼만큼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지 네. 본인 스스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었을 노릇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덜컥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사실관계를 따져가면서 인정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이 돈봉투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이 돈을 뿌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 대의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투표 비중과 송영길 당대표가 됐을 때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의 투표 비중이 다릅니다. 예. 당시에는 대의원의 투표 비중이 45%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도 비판이 나왔던 게 어떻게 권리당원 한 명의 80배에 이르는 막중한 투표 비중을 가진 대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었던 대의원 거예요. 비중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의원들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 한 80표 정도의 힘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특별하게 또 이 자금을 지급했다라는 것이 지금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0.59%라고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만약에 그 대의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이 근소한 차이로라도 이겼을 수 있을까? 그 막중한 투표 비중을 가진 대의원들이 그 송영길 대표에게 투표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최종 승자가 된 사람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냥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몰랐다 그러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 그러면 공범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이분을 분명히 소명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 전반에 걸친 이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도 계속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한 민주당 전당대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기잖아요. 이 문제만큼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좀 자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조사를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물어보시는 대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네. 보고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뭐 시점이랄지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해당되는 의원들 송 전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네. 사실관계는 특정이 돼야 됩니다. 네. 특정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엄중하게 보고 있고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진상을 어떤 식으로 규명할 건지 네. 네.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자정 노력, 자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자정이 되지 않을 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이용해서 뭐 투명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또 검찰은 어떤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지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